끝까지 보는 야구 신중하게 보는 야구. 풀카운트 TV의 저는 이PD. 저는 장 PD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풀카운트 TV 이전까지의 포맷과는 좀 다른 새로운 포맷을 좀 한번 시도해 볼까 합니다. 야구 팬들이라면 하나씩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본인이 응원하는 팀일 겁니다. 현재 2020년에 KBO에는 총 10개 팀이 존재하는데요. 그 10개 팀들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까 합니다. 저희 풀카운트 TV는 두산 베어스를 필두로 현재 현존하고 있는 10개 팀 역사를 좀 알아볼까 하는데요. 두산 베어스의 전신인 오비 베어스부터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오비 베어스는 1982년에 창단이 됐던 원년 팀인데요. 그 창단 배경에 대해서 좀 알아보죠. 오비 베어스의 창단 배경을 알아보려면 일단은 KBO 리그가 창단됐던 시기에 어땠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보면은 KBO 리그가 생기기 전에, 즉 다시 말해서 프로 야구가 생기기 이전에 뭐 야구는 계속해서 우리나라에 있어 왔지만 실업 야구, 뭐 한국 화장품이라든지 롯데 자이언츠라든지 이런 팀들이 포함된 그런 실업 야구나 아니면은 고교야구가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80년대 제5공화국에 이제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서 우민화 정책이라고 하죠. 3S 정책을 전두환 정권이 펼치면서 그 일환으로 야구가 이제 프로 야구로 바뀌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팀이 창단이 되는데 팀 창단에서도 조금씩 이슈가 있었어요.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어떤 이슈가 있었죠? 네, 우선 프로야구 창단을 하기 위해서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하게 됐는데요. 네. 뭐 지금 말씀을 드리면은 다들 한 번씩 들어본 기업들이에요. 유명한 기업들이 많죠. 네, 뭐 MBC, 두산, 네. 롯데, 네. 그리고 현재 LG, 럭키금성, 삼성, 코오롱, 현대, 한국화장품, 삼양, 금호, 동아건설, 한국화약그룹. 네, 이렇게 뭐 다들 한 번씩 들어본 기업들이 많이 참여를 했는데, 뭐 결론적으로는 총 6개 기업들이 프로야구 창단에 참여를 하게 되면서 맞아요. 네, OB, MBC, 해태, 삼성 그리고 삼미, 해태나요? 네, 했습니다. 오비, 삼성, MBC, 해태, 롯데, 네. 삼미 이렇게 총 6개 6개 팀이 네. 창단을 하게 되고, 네. 이제 각 지역 연고팀으로, 각 지역에 맞는 연고팀으로 창단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굉장히 좀 잡음이 많이 생겨요. 맞아요. 네, 특히 뭐 우선은 각 지역마다 연고팀을 만들려는 게 목적이었는데, MBC 같은 경우에는 서울 연고로 해서 창단을 하기로 했었고, 네. 이제 각 지역마다 이제 연고팀이 만들어지는데 충청권만 연고팀이 결정이 안 돼요. 네, 근데 그 부분을 오비에게 충청도 연고팀으로 창단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하지만, 오비는 뭐 서울권이나 경기권이 아니면 창단할 수 없다 이렇게 맞아요. 의견을 내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삼성 쪽에서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돼요. 어떤 제안입니까? 그러면은 오비가 먼저 충청권에서 3년 정도 활동을 하고 3년 후에 서울로 올라오는 건 어떠냐 라는 제안을 하게 되는데, 나름 묘안이었네요, 사실은. 네, 이 제안을 오비가 받아들이게 되면서 현재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잠실의 주인은 누구인가의 시초가 네. 이 부분이 되게 되고, 결국에 오비는 뭐 3년 활동하고 서울로 올라오게 돼요. 네. 네, 근데 우선은 82년도에는 충청권을 연고로 팀을 창단하게 되면서 총 6개 팀이 프로야구에 참가를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결국에는 KBO 리그가 생겨나면서 이제 6개 팀이 서로 총 80경기를 진행을 했습니다. 네. 정기리그, 후기리그로 나눠서 좀 진행을 했고요. 요즘처럼 144경기가 아니라 80경기, 40경기 나눠서 진행을 했고, 특이한 점이 일단은 정기리그 1위 그리고 후기리그 1위 둘 다 1위를 하면 통합 우승으로 쳐서 한국 시리즈가 없이 그냥 1위 했던 팀이 우승을 하게 되는 그런 제도가 있었고, 만약에 한 팀이 전기리그, 후기리그 둘 다 1위를 하지 못하면 전기리그, 후기리그 1위 팀 한 팀씩 각각 한 팀이 서로 한국 시리즈를 이제 결승전을 치르는 거죠. 총 7전 4선승제죠. 네, 네. 지금이랑 똑같은 7전 4선승제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승을 가리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오비베어스는 어땠는지 좀 궁금한데요.
그 전에 오비베어스가 창단될 때 어떤 선수들로 이루어졌었는지 좀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때는 실업야구가 이미 조금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 프로야구가 생기면서 실업야구에 있던 선수들을 데려오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실업야구의 에이스들이나 실업야구에서 좀 이름을 날렸던, 그리고 실업야구에서 어느 정도 야구를 했었던 선수들이 프로야구 팀으로 이제 입단을 하게 되는데, 오비베어스에는 어떤 선수들이 있었나요? 네, 우선 가장 유명한 선수죠. 오비 하면은 이 선수 이름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 박철순 선수를 맞아요. 오비가 영입을 하게 됐고, 박철순 선수는 당시만 해도 미국에 있었잖아요, 네, 사실은. 미국에서 네. 싱글 A와 더블 A에서 활약을 했던 선수고, 트리플 A 등급을, 그러니까 트리플 A 진입을 앞두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트리플 A는 메이저리그 바로 밑에 있는 리그이기 네, 때문에 맞아요. 메이저리그까지 노릴 수 있는 네. 환경이었거든요. 근데 당시 한국에서 프로야구가 설립된다는 얘기를 듣고 박철순 선수가 뒤도 안 돌아보고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오비베어스에 입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은 이제 메이저리그에서 주로 트리플 A나 더블 네. A에서 좀 날리던 선수들이 이제 우리나라의 용병으로 들어오잖아요. 네, 그쵸. 그러니까 약간 현대의 용병처럼 용병 정도의 그런 위상을 가진 선수들가 두산 치면 뭐 니퍼트라든지 아니면 현대 날리던 에이스 투수로 우리나라에서 날리던 선수들이 미국에서 더블 A에서 활동하던 선수들이 대부분이었던 것처럼 더블 A에서 활동했었던 박철순 선수가 오비베어스에 이렇게 온 거네요. 근데 뭐 당시만 해도 지금의 용병 그 이상의 위험이었을 거예요. 미국에서 활약을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렇죠. 네, 선진 야구를 경험했었기 때문에 수준이 좀 사실 수치가 지금도 나지만 그땐 더 났을 거라고 네, 생각을 그때 더 하거든요. 났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박철순 선수가 있었고, 네. 뭐 타자 쪽에는 뭐 김우열 선수라고 네. 실업야구에서 홈런왕을 많이 했던 선수가 있어요. 당시 뭐 김우열 선수로 말할 것 같으면은 타격이지만 네. 발도 빠른 선수였어요. 그리고 82년 시즌 기록을 보면은 네. 13홈런 14도루를 기록을 했는데 어. 이 기록이 62게임에 출전해서 세운 기록이에요. 뭐 지금처럼 뭐 144경기 체제나 네. 2000년대처럼 뭐 120경기 체제가 이루어졌다고 하면은 20은 기본이고 아마 30도 가능한 선수였을 만큼 굉장히 뛰어난 선수였고요. 호타준족이었네요. 네, 호타준족 말 그대로 그 자체였습니다. 잘 치고 잘 네. 뛰고. 그렇군요. 또 다른 선수 누가 있을까요? 김우열 선수 말고. 오비의 중심 타자였던 네. 윤동균 선수도 있었고요. 윤동균 선수는 당시 타격 부문 뭐 웬만한 부문들에 다 랭크를 할 만큼 맞아요. 굉장히 뛰어난 타격을 보여줬던 선수고, 윤동균 선수 외에도 신경식 선수라고 네. 예, 학다리라고 불렸던 신경식 선수가 있어요. 당시 키가 굉장히 컸었고 네. 그 긴 다리를 이용해서 1루에서 내야수의 송구를 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굉장히 인상적인 선수였거든요. 네네. 뭐 신경 선수도 신경 선수입니다만은 이제 베어스 하면 나오는 게 바로 포수죠. 네, 그쵸. 여기서도 유명한 포수 두 명이 나옵니다. 네. 바로 조범현 선수와 그리고 김경문 선수인데요.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당시 조범현 선수와 김경문 선수가 있었는데 네. 이때부터 뭐 포수 강국의 이미지를 붙였던 것 같아요. 사실 선수라는 이름이 좀 유력하게도 입에 안 붙거든요. 지금 네. 하면서도 감독으로 더 많이 불렸잖아요. 사실은 네. 저희가 늦게 야구를 본 거긴 합니다만은. 당시 김경문 선수는 뭐 박철순 선수의 전담 포수라고 불릴 만큼 네. 박철순 선수가 굉장히 호흡을 많이 맞췄었고, 뭐 두 포수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네. 선수 생활이 끝나고 감독 생활을 하면서 뭐 김경문 감독 프로는 아니지만 예, 정상의 자리를 한 번씩 다 오를 만큼 영장의 반열에 오르거든요. 맞아요. 예, 선수 육성도 굉장히 잘했고, 네. 예, 어떻게 보면 이때부터 정말 싹이 보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뭐 선수 시절에 잘했던 선수가 뭐 좋은 지도자가 된다라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만은 뭐 이때도 리드를 굉장히 잘했다고 하기도 하고요. 네. 뭐 김경문 선수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때 부상 이전까지는 타격도 굉장히 재능이 있었다고 맞습니다. 하는데 머리를 맞는 부상을 당하면서 그때부터 타격 재능은 조금 사라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수비 부분에서 리드하는 부분에서는
정말로 좋은 모습을 보였다고 여겨졌었던 그런 선수죠. 그래서 오비 베어스는 결국에 이 선수들을 가지고서 시즌을 시작을 했습니다. 어땠나요? 전기, 후기 리그 각각 몇 위 했었죠? 네, 우선 전기 리그에서는 1위를 기록했고요. 전기 리그 1위. 네, 후기 리그에서는 네. 뭐 1위를 삼성이 내주면서 2위를 기록했지만 음, 이 2위를 그러니까 1위를 삼성이 내주는 과정도 굉장히 쉽게 내주진 않았어요. 맞아요. 시즌 마지막까지 순위 경쟁을 펼쳤고 그리고 한 게임 차로 1위를 삼성에게 내줬거든요. 오비 입장에서 좀 아쉽겠네요. 사실은 네, 오비는- 이겼으면은 끝나는 거였는데. 그 마지막 삼성과의 경기에서 네. 그 후기리그 1위 자리까지 차지하면서 네. 통합 우승을 하려고 박철순 선수를 투입을 해요. 아, 근데 박철순 선수가 이 경기에서 부상을 입으면서 좀 아쉬운 경기, 좀 뭐 의도치는 않았겠지만 네. 예, 아쉬운 경기로 많이 남게 되고 네. 결국에는 1위 자리를 삼성에게 내주게 되면서 음. 한국 시리즈를 치르게 됩니다. 그렇군요. 뭐 좀 보면은 좀 되게 무서운 기록이 하나 있는데요. 네. 네, 뭐 무서운 두 개인데 일단 하나는 박철순 선수에 대한 기록입니다. 박철순 선수가 82년도에 24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요즘도 24승 하면 미쳤다는 소리 듣거든요. 굉장히 없어요. 어려운 기록이죠. 20승만 해도 되게 잘했다고 하는데 24승이 미친 건데 심지어 80경기에서 24승이면요. 지금 팀이 치렀던 경기 80경기에서 4분의 1이 박철순 선수가 최소 던졌다는 거고 네네. 거기도 이겼다는 거잖아요. 전기리그에서만 18승을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비메어스의 지금 전기리그가 지금 29승을 했거든요. 전기 두산이. 네. 29승 중에 18승을 박철순 선수가 선수가 했고 후기리그는 힘을 뺀 거예요. 그것도 힘을 뺐는데 6승이나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무서운 기록이 좀 있고요. 3위랑 또 관련이 있어요. 어떤 네. 기록이 있을까요? 우선은 산미가 당시 전기리그에서 10승을 하고 후기리그에서 5승을 해요. 총 15승 했대요. 총 15승을 하게 되는데 네. 15승을 했다는 건 결국에 산미도 상대 팀을 이겼다는 승이 있다는 의미거든요. 얘기잖아요. 네. 결국에. 근데 재밌는 점은 OB를 상대로 산미가 단 1승도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16전 16패 아. 정말 전무후무한 기록을 달성하게 되는데 이 기록은 현재까지도 어느 팀도 깨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뭐 LG가 한번 깰 LG 가 한번 깰 뻔했습니다만 뻔했습니다만 네, 안 됐죠. 네.